자,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바디로직. 바디로직, 우리 변호사님들은 젊으시고 그러시니까, 네. 또 날씬하시고 하시니까, 뭐, 이게 별 필요가 없겠지만,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이 또 자리에 앉아가지고 타이핑할 일이 많은 사람은 이거 정말 필수품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네.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자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뭐 다리 뭐 많이 걷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많이 안 걸어서 문제인 거야. 피가 잘 안 통해서.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주물러주고 주물러줬다기보다는 밟았다고 해야 네. 되겠죠. 예, 정확한 표현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안 되겠다. 바디로직을 입어보자. 옛날에 바디로직 입었을 때 좀 네. 새끈한 그런 하루의 그 일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는데 진짜 다리 아픈 거 싹 사라졌어요. 문제는 골반이었습니다. 골반. 골반 잡자. 예. 바디로직. 그렇습니다. 로고송이래요. 예. 로고송이에요. 자, 진짜? 정말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디로직. 예. 자, 제가 구매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골반 통증과 허리 통증, 거기에 무릎까지 활동량이 많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활동량이 많은 분들도 아프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골반이 이렇게 균형이 안 잡혀지면 그렇습니다. 예. 여기저기 통증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생활을 했는데 무릎 보호대, 허리 보호대 산다고 생각하고 바디로직 7부 라이트를 구입했어요. 네. 자, 평소 속옷도 답답해서 못 입는 체질이라. 아니, 속옷도 답답해서 못 입으셨다고? 노반스로 다니셨나? 어허, 그래요. 자, 이 평소 속옷도 답답해서 못 입는 체질이라 분명 한번 입고 답답해서 던져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일 일할 때 바지 속에 네이처럼 아예 입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는 뭐 거의 몸하고 일체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이 집에서 레깅스처럼 입고 있고요. 허리 통증도 많이 줄고 확실히 골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걸을 때 일자 걸음이 되는 건지 무릎이 서로 스치는 게 걸음걸이가 이뻐졌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골반이 좀 뒤틀린 편이어서 걸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팔자걸음. 발자걸음. 네. 네.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잘 보면 항상 이렇게 기울어진대요. 네. 맞아요. 자, 이 골반이 부실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광고만 들으면서 설마 했는데 조금 더 일찍 사볼 걸, 조금 더 일찍 사볼 걸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마스크, 몸에는 바디로직, 바른 자세가 몸과 마음을 활짝 펴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디로직은 골반의 인체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체형을 개선하는 골반, 그리고 말린 어깨 교정 속옷입니다. 말린 어깨. 이 탱크탑도 있어요. 이거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면 좋을 텐데. 자, 이 일반적인 보정 속옷은 그냥 단순히 군사를 압박해서 몸매를 보정하는데 바디로직은 특허 기술인 토크 밴드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비틀린 몸을 바로 잡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까지 보장합니다. 부담 없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불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001 아프리카 번호입니다. 농담이고 전화번호 031-345-4550 031-345-4550으로 문의 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김용민닷컴에서 인기리에 판매됐던 바디로직이 6월 30일까지만 판매한다고요? 어머. 이런 김용민닷컴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성별, 사이즈별 상품 선택과 세트 할인 적용에 있어서 김용민닷컴이 바디로직 공식몰보다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 때문에 내리는 조치인데 네, 6월 30일 이후에는 바디로직 공식 쇼핑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셨던 분들의 AS나 고객 상담은 그대로 연장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세요. 현재 바디로직 홈페이지에서는 여름용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10,000원 추가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로직 아쉬워. 이렇게 좋은 제품이.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이거 입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골반이 좀 틀어져서. 근데 이거를 입고 나서 자세가 많이 좋아지니까 좀 많이 좀 생활에 너무 편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골반은 제가 많이 비틀어졌죠. 저는 그래요? 항상 여기 있으면 약간 옆으로 가 있어요. 이거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좀 많이
여러분들 바디로직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다음 이야기 한번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그 할까요? 김경수 그래요. 지사 닭갈비. 사건, 네, 항소심 사건에서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광경이 연출이 근데 됐죠. 기본적으로 제가 닭갈비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 닭갈비를 먹으러 춘천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거 먹으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 근데 뭐 저기 그거 하나 먹으려고 가진 않잖아요. 아, 소양강 댐도 보고 저는 아, 그래요? 가면은. 아, 댐도 춘천. 보고 오세요? 네. 네. 네, 춘천 사람입니다. 강원도 춘천 사람. 맞아요. 네. 아, 춘천에서 그럼 고등학교 나오시고? 아니.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저 동생이 연년생이어서 그 동생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전 8살까지 저를 키우셨는데 그러니까 춘천에 대한 향수가 아주 짙죠. 일단 춘천에 가면은 닭갈비를 한번 먹어주고 그리고 저기 구봉산 쪽에 가면은 네. 산토린이라고 있어요. 예, 산토리. 있습니다. 저 춘천 시내가 자고 확 보이는 그런 네. 사이트싱이 가능한 아. 거기 갔다가 거기도 가고 또 뭐 시간이 되면은 뭐 신북 온천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또 온천도 한번 해보고. 구석구석 잘 하시네요. 고향인데. 신부온천. 고향인데.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춘천에서 초임 기자 시절을 거기서 보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기서 한 3년, 4년 가량 어디 계셨는데? 있었고, 그때 불교 방송. 춘천 불교 방송. 예, 그때 불교 방송 있었고요. 예. 그때 이제 사실 보면 그러니까 초임이니까 나이도 젊고 초임이니까 정말 무서운지 모르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도 춘천에서 이렇게 화천 넘어가는 그 배우령 고개에 새벽 2시에 취재한다고 막 갔다가 차가 고장나서 오도 가도 못한 적도 있고요. 그 기억도 나고 그럽니다. 이제. 야, 그래요. 아이고. 근데 지금 호 변호사님이 이 김경수 지사 사건을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사실은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랬어요. 1월 달에. 네. 맞아요. 선고를 앞두고 다 이제 어떻게 되나 유죄냐 무죄냐 막 기다리고 있을 때 중간 발표를 하잖아요. 그랬죠. 중간 발표. 네. 어처구니가 없는 중간 발표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재판장이 얘기를 하기를 이미 그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은 쟁점 정리가 됐다. 그 봤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봤다고 봤다라고 얘기했죠. 쟁점 정리가 됐다. 야, 그러면 이거 이거는 진짜 뭐 김경수 지사에겐 굉장히 예, 치명적이었죠. 치명적인 그랬죠. 상황이었죠.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공모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게 있었는지를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때도 이례적이다. 아니 재판부가 변경 교체가 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죠. 교체되는 사람이 그렇게 그렇죠. 선을 그어놨어. 이거는 킹크랩 시연을 본 거니까 김경수가 댓글 조작 이거 알고 있었다. 이걸로 다음 스텝 밟으라고. 관여했는지 네, 얼마큼 아니 관여했는지. 지는 이렇게 딴 데로 가면서 왜 그걸 얘기를 해? 다음 재판부가 판단하게 해야지. 네, 황당한 건 예전에 이제 그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이 그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기시감이 되는 말이 있는데 기자들이 특검이 말하는 것만 쓰고 나간다. 이 얘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경공모 회원들이 말을 되게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어떤 때는 김경수 지사한테 불리한 말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 거기 그 재판에서도 변호인 측 반대 신문 때 말이 완전히 뒤집힌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 있었죠. 맞아요. 근데 그게 거의 보도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은 그 김경수 지사랑 밥을 안 먹었다라고 했다가 밥을 먹었다고 했다가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본 적이 있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킹크랩 시연 하는 거 우리도 봤다라고 했다가 아니다 그건 아니면 안 봤다고 했다가 이게 되게 많아서 이게 당장 킹크랩 시연만 해도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마치 시연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고 다른 사람 없고 다 나가고 내보낸 다음에 그 두리형이랑 그 김경수 지사랑 그 다음에 그 개발자 세 사람이서 봤다. 이렇게 또 나중에 바뀌었어요. 네. 이 바뀌는 과정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렇게 진술이 자꾸 바뀌면 상황에 따라 바뀌면은 이거는 사실 신뢰를 못하는 걸로 보는 게 맞거든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보면은 물리적인 객관적인 진술이 나올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로그인 기록이 그때 또 다른 시간으로 나온다든지 뭐 식사를 어디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는데 식사하는 시간은 또 다른 시간으로 영수증이 찍혀 있다든지 그다음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왔다는데
그 휴대전화 위치 정보로는 또 엉뚱한 데 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진술이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까지 온 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얘들 그 진술을 일단 제껴놓고 네 말은 못 믿겠어라고 하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이런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사건과 연루된 사건에서는 이게 검찰 측 증인의 그 진술이 막 바뀌어도 뭐 어떤 자백한 공범 중에 한 명이 자백한 경우라면은 그 자백한 범인의 공범의 진술이 막 바뀌어도 희한하게 그 공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게 이번 경우에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 완전히 깨지게 된 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분 경기도 파주시 교화로 914 아이리스타운 104, 105에 네. 위치한 춘천 정통 닭갈비. 예. 춘천 닭갈비가 아니라 춘천 정통 정통. 닭갈비. 제가 오는 일요일 오후에 거기 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와. 자, 춘천 정통 닭갈비. 네, 다시 한번 경기도 파주시 교화로 914 아이리스타운 104, 105. 네, 여기 사장님이 네. 충격적인 증언을 하셨어요. 예,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어제가 처음 이걸 봤을 때니 그냥 훅 지나가 버렸어요. 자세히 안 봤는데. 그래서 오늘 기사 쓰셨잖아요. 예, 기사 쓰면서 자세히 보니까 야, 순간적으로 눈앞에 이렇게 싹 그려지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흥미진진했겠다. 변호인이 묻습니다. 영수증을 딱 보여주면서 식당에 방문해서 25번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고 해서 테이블 번호 25번으로 결제한 것을 보인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하셨다죠. 이러니까 증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25번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간 영수증이라고 답한 적 없습니다. 영수증 발행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계산이 됐느냐고 여쭤보시긴 했는데 제가 25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묻습니다. 검찰 수사관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신 거 아니셨어요? 검찰이라면 허위법 특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증인- 제가 읽어드릴까요? 저희는 그때 제가 영수증을 드리면서 포장한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포장을 했다고 했는데 수사관이 이렇게 썼다는 말씀이에요? 네, 저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예, 그럼 영수증 다시 한번 보시고요. 기재 방식이라든지 당시 주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닭갈비 15인분 계산이 맞다. 그런데 영수증 번호, 테이블 번호가 25번이다. 저희 가게 테이블은 2번부터 19번까지 그 매장에서 서빙된 닭갈비고 20번부터 25번은 가상이다. 계산을 안 하는 것이나 포장한 거나 예약하거나 할 때 25번을 씁니다. 닭갈비만 15인분을 식사할 수도 없고 코스 메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코스 메뉴가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볶음밥도 같이 서빙을 하는데 볶음밥도 안 먹고 닭갈비만 먹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죠. 볶음밥을 이해가 안 돼요. 준다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닭갈비로 볶음밥을 먹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일반 네. 구내식당 같은 데서 닭갈비 메뉴가 나왔을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볶음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닭갈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몇 네. 번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뭐 계산 시간이 5시 50분으로 돼 있는데 그러려면은 5시에 식사를 하고 그것만 봐도 25번이면 포장이 확실하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 우리 가게에 자주 오신 VIP 손님이다. VIP다. 그래서 여러 번 식사를 했던 분이고 미리 예약까지 하시는 분들이다. 내가 기억을 못할 수가 없다.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 금방 식사를 하고 뭐 주류는 드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숯불만 하고 있어서 25번 테이블은 없었다. 그리고 25번 데이터는 포장이 맞다. 그리고 총 워낙 VIP고 그리고 이제 포장이다 보니까 15인분을 주문했지만 23인분 정도를 포장해 드린 거다. 2+1이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식사를 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한 20인분에서 25인분 정도 포장을 해드렸다. 그래서 김땡땡, 김종호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김종호라는 이름으로 VIP 등록된 회원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네. 하시는 거예요. 그 거기가 바로 경기도 파주시 교화로 914 아이리스타운 104, 105 춘천 정통 닭갈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다시 돌려서 말하자면, 다시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냐면은 이분은 그때 특검에서 수사를 할 때도 이거 포장이에요. 5시 50분에 포장을 해서 가져가신 거예요. 제가
한 3인분 정도 싸드렸고요. 이분이 누군지 저도 잘 알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이란 이야기는 정확하게 했다. 네, 포장이라는 네. 얘기는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처럼 자세히 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네. 포장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다. 라고 했는데 검찰 그 당시 특검 수사 기록에 보면은 그런 얘기 포장이란 말이 없어요. 야, 이게 이거는- 수사 보고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예, 수사 보고서에는 전혀 이게 다르죠. 수사관이 조사를 하다가 전화를 해본 거죠. 닭갈비집 사장한테.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것을 그냥 그 수사 보고서에다가 적어놓은 것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수사 보고서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해보니까 그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구멍이 나면 굉장히 어설프게 그냥 수사 보고서로 그냥 메꿔 나가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문서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것이라도 이렇게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이 점에 대해서 좀 먼저 좀 확실하게 예. 진상 규명이 돼야 될 것 정말로 같아요. 황당한 게 그래요. 그러니까 막 열댓 명 정도가 와가지고 식사를 했고 테이블 서너 개를 붙여가지고 먹었는데 그래서 대표 번호인 25번으로 계산을 한 네. 거다. 그래서 25번 와서 식사를 하고 갔다. 이렇게 이런 식의 말을 했다라고 주사 보고서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그 이날 재판에서 좀 뒤집힌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산채에 방문했을 때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 산채라고 하는 건 드루킹의 사무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경공모 회원들이 나와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1심에서도 저녁을 먹었다, 1심에서는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이날은 다시 또 안 생각해보니까 먹었다. 저녁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이 바꾸니까 재판부에서도 이제 믿지 못하는 네, 그런 뭐 재판부가 자, 재산을 치는 장면이 그래서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은 네. 왜 포장과 그 현장 예. 매장 식사가 다른 것이 중요하냐? 아, 일단은 와서 매장에서 막 이렇게 철판 위에서 뭐 이렇게 닭갈비를 먹게 되면은 김경수 지사가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밥도 먹고 사무실도 방문하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결국 킹크랩 시연을 봤을 것이다. 네. 댓글 조작 시연을 봤을 것이다. 이게 성립이 되는데 네. 이 김경수 지사는 시간이 없었다, 빠듯했다, 그리고 같이 밥을 안 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1시간을 브리핑을 했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그 2시간을 총 머물렀는데, 네. 1시간 정도 밥을 같이 먹고, 예. 그 다음에 브리핑을 1시간 정도 받기 때문에, 네. 시연회를 본 로그인 시간에는 네. 그런 걸 볼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밥은 먹었는데 이제 네. 밥은 네. 먹었지만은 네. 말하자면 자, 포장된 이게 걸로 먹었다. 시간이 뭐냐면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총? 그 드루킹의 산채, 그 산채에 머물렀던 사무실. 시간이 2시간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구글 위치 정보로 나온 7시에서 거예요. 9시까지로. 그렇죠. 네. 7시부터 네. 9시까지. 그다음에 그 킹크랩을 접속한 시간은 8시 7분에서 20분 사이인 걸로 돼 23분까지. 23분까지. 약 15분 정도였던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김경수 지사는 7시부터 8시 전 무렵까지 식사를 하고 8시부터 9시까지 이 브리핑을 브리핑. 들은 다음에 나왔다. 그래서 나는 이게 킹크랩 시연회는 뭐 그 사람들 접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드루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다, 식사 안 했고 7시부터 8시까지 브리핑을 했고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 다 내보내고 3명이 앉아서 그걸 본 다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떠났다라고 됐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밥을 먹었으면은 그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네. 이 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브리핑 시간이 1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에 차이가 차이가 없으니까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밥을 먹었느냐 아니면 킹크랩 시연을 먹었냐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성립해버리는 거죠. 뭐 이게 어제 김호준 총수 말은 그러더라고요. 저녁 메뉴가 킹크랩이었느냐 닭갈비였느냐 그거였다고. 맞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저녁 메뉴가 킹크랩이었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김경수 지사는 무슨 소리냐, 우린 닭갈비를 먹었다. 라고 했던 거고. 포장된 닭갈비. 포장된, 예. 포장된. 그거예요. 킹크랩이 올라갈 시간에 우리는 브리핑을 봤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결국에 1심에서는 그 검찰 측 주장이 옳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났었죠. 허위법 특검. 예, 허위법 네. 특검. 네.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도 거의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뻔했는데 이
네, 닭갈비집. 포주 그 파천 파주. 파천이래 씨. 네, 파주 교화리에 계시는 춘천 정통 닭갈비 사장님께서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경기도 파주시 교화로 914 아이리스타운 104 105.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 파주시 교화로 914 아이리스타운 104 105 네, 춘천 정통 닭갈비. 네, 근데 여러분. 이 수사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 보고서를 보고서는 그 1심의 변호인들이 그 닭갈비 사장님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자라고 얘기를 못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장님은 포장이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식사한 것처럼 얘기를 했고 수사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증인을 변호인들이 부른 게 아니고 검찰이 부른 것도 아니고 판사가 불렀어요. 재판부에서 우와. 재판부에서 이걸 왜 안 내서 불렀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네. 이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사람 그러니까 안 수사 불렀지? 보고서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지적하면서 한번 직접 불러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 보자.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 팽팽하니까 포장을 해서 가져와서 먹었다. 아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먹었다라고 하니까 너무 팽팽하니까 한번 불러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도 아니고 변호인 측 증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뭐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없었는데 변호인들도 그래서 깜짝 놀랐다. 네. 이 증인의 증언을 듣는 변호인들도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질문을 해요. 계속 질문하는데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그 특검 측 표정이 계속 일그러져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이 딱 나오자마자 변호인 측에서 증인 신문 끝냅니다. 그러니까 와. 당시 분위기가 그래요. 보면은 검찰 그 특검팀은 특검팀대로 놀라고 변호인들은 변호인대로 놀라고 방청객들은 방청객대로 놀라고 재판부는 묘한 표정을 짓고 이야,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부. 와. 놀랐다는 표정은 본인이 아마 뭔가 한 건 했다라는 뿌듯한 표정이었을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판결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아무래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킹크랩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과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데 네. 이게 지금 정면으로 깨졌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뭐라고 반박을 하지 못하는 한 뭐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닭갈비를 먹으면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 뭐 이런 식의 논의를 할 가능성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되는데 그 네, 진술의 그렇죠. 일관성이 깨지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이 밥을 먹었다고 했다가도 진술을 바꿨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렇게 되면 위증이다라고 그런 경고까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닭갈비를 먹으면서 봤다라고 하기에는 그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논리가. 이번에 그렇게 바뀌면서 진술이 4번째 바뀌는 거예요. 킹크랩 시연한 시간이.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킹크랩을 여러 차례 이제 접속을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시간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하게 되면 4번째인가 이렇게 진술을 바꾸는 셈이 돼서 네. 글쎄요. 4번째 바꾼 진술을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그 경공모 회원들도 다 거기에 맞춰놨어요. 다 8시 7시부터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부 다 우르르 나간 다음에 자기들끼리 뭐 하더라. 여기에 모두 경공모 회원들 10명이 와서 다 그렇게 진술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뒤집는다? 그러면은 이제 다 위증이죠. 저는 저도 이제 기시감이 드는 게 저는 이 장면이 그 검찰이 그러니까 이게 그 장면인 거잖아요. 김경수 도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보는 장면을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을 받는 장면을 그렇죠. 만들어냈다고 의심되는 그 장면이랑 저는 너무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심에서 이렇게 닭갈비집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1심에서 그 참고인들, 증인들의 증언이 아까 장 기자님 말씀대로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제 다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술이 많이 바뀌는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일단 없기 때문에 법원이 믿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증언이 뭐냐면 그 킹크랩 시연회를 보는 방에 이제 그 킹크랩 시연회를 보는 거를 밖에서 봤다고 해요. 뭐 A, B, C가 있다면 근데 A는 창문을 통해서 봤다라고 해요. 근데 B는 그 창문은 종이가 붙어 있어서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C는 종이는 붙어 있지만 들춰보면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이 굉장히 되게 막 바뀌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좀 억지로 그 장면을 만들어냈구나. 그리고 그 뭐 A, B, C 간에
수사기관이나 조사를 받으면서 뭐 김경수 도지사를 끌어들여야 우리가 뭐 산다, 우리가 좋다 아,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진술을 어떻게 보면은 맞추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도 충분히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메모가 그런 나왔었죠. 생각이 자기들끼리 듭니다. 입을 네. 맞춰 메모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사실 그 좀 조작을 한 많이 이거 깰 수 있는 게 많았었는데 사실 1심에서도 안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리고 받아들였다가 좀 많이 좀 재판부에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재판부한테 좀 무성의하다, 좀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예. 이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 우리가 저 노회찬 의원을 잃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예, 저는 그 생각이 확 드니까 어제 그 제가 이제 그 보도를 보면서 닭갈비 그 보도를 보면서 화가 확 치밀었던 게 사람을 한 사람을 잃고 나서도 이렇게 조작을 했단 말인가. 이 사람 정말 이 사람들은 얘들이 인간인가 괴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올가맨다면 내가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이미 막혀 있겠구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판단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서 또 이렇게 조작을 했다면은 참 글쎄, 얘들이 사람인가. 근데 진짜 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문서는요, 내 명의의 그냥 뭐 아무 문서는 내가 그 내용을 뭐 가짜로 뭐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문서거든요? 그리고 수사보고서는 작성 명인이 명백하게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허위라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아, 그 죄가 성립돼요? 네. 아니, 그- 분명히 포장이라고 했는데, 포장이라고 적지 말은- 않고 매장 가서 먹은 네, 것처럼 네. 그렇게 그 묘사를 했다면 허위라면은 허위 공문서가 네, 되는 허위 거예요.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수사 보고서 한 장에 대한 또 별도의 죄를 묻기는 아직 이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서 지금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는 반드시 따지고 물어야 된다. 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잊고 뭐 김경수 재판이 나중에 어떻게 끝나든 간에 이 부분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 닭갈비 사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위증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한 명은 100% 잘못한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 작성한 공무원이나 이 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참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역시 이 답은 현장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춘천 정통 닭갈비 여기를 여러 번 이 앞을 지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드루킹 산채 취재를 하면서 막 뒤지고 다니면서 지나다녔는데 여기 가볼 생각을 왜 못했던가. 아이고. 아 진작 갔었으면 내가 안건 올리는 건데. 오늘 또 기시감이 들었던 게 그 정경심 교수님 오늘 재판이 또 진행이 됐거든요. 아, 네. 근데 정경심 교수님이 증인한테 직접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질문을 했냐면 그 검찰이 이제 허위 컨설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나온 증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경심 교수님이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컨설팅을 해달라고 책 200권을 보냈고 200권을 받아서 며칠 동안 밤을 새워서 일을 했고 그때 보낸 박스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앞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앞에서 그걸 물어봤는데 정경심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이렇게 말을 그냥 얼버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검찰 진술 조서 중에는 뭐 이 사람이 13번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2번 정도는 진술 조서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번 특검에서도 또 이번 특수부에서도 그랬던 게 아닌가는 이번 보면은 그래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분류기는 10대번씩 분류했는데 그 진술 조서는 뭐 7, 8회밖에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이고, 그 예전에 누굽니까? 한명숙 전 총리. 네. 네. 그 한만호 씨. 네. 한만호 씨도 한 70번 네, 갔는데 70번. 조서가 뭐 2번인가? 5번. 5번. 네. 네. 그러니까 그럼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뭘 했느냐?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그
그 동양대 조교 같은 경우거든요. 네가 관리 잘못했네. 네. 너 피의자로 되겠네. 이런 얘기를 직접 들은 경우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지금 장윤진 기자님이 답은 현장에 있다. 내가 그 앞을 몇 번 지나갔는데 거기를 왜 안 들어가 봤을까? 들어갔으면 내가 큰 건을 터뜨렸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윤진 기자님이 나서셨으면 증인이 오염됐다. 그 증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이렇게 될까봐 안 하는 게 잘했네요. 정말. 근데 정말. 그때 취재를 정말 하셨다면 잘하셨네. 그때 취재를 하셨다면 수사관까지 취재를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어쨌든 이 증인이 재판에 나오기 전까지는 김경수 지사 측도 네. 뭐 검찰 측도 아무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증인의 그 증언이 생생하고 네. 살아있고 그만큼 충격을 준 게 아닐까. 네. 오히려 더 신빙성 있게 그렇죠. 볼 수 있다. 네, 저는 그 진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안 가셔도 때로는 큰 도움이 된다. 왠지 욕을 들은 느낌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김경수 지사 그 판결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거의 증언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절차가 좀 남은 것 같긴 한데 글쎄 뭐 한 두세 달 안에 결국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원래 연말에 났어야 되는 건데 그 이러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온 거를 생각해 보면은 뭐 얼마 남지 않았던 거 얼마 남지 않았지 않을까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렇게 그 간명하게 또 그 상황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게 메모 있잖아요. 서로 말을 맞춘 메모. 이거는 1심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볼 수 있으면 밝히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어떻게 예. 그런 메모가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소재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창문을 두고 봤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다 증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필요 없고 일단 이렇게 배척하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말해야 되나? 그 증언에 일관되지 않은 그런 증언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그리고 그 머물렀던 시간과 로그 기록이 일치하는 것만 가지고 거의 그거는 확실하다라고 판단된 이런 부분이, 네. 좀 면밀하게 이번에 정말 2심에서는 면밀하게, 이게 사실심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면밀하게 봐야 된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꼼찰청장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안목이 더 깊어지셨으리라 기대하면서 하여간 저희 김용민 TV의 모토는 이겁니다. 모든 방송이 뭐 장르도 다양하고 뭐 출연자도 다양한데 모토는 하나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네. 자,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억울한 사연들이 많이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 변호사님, 우리 신 변호사님, 그리고 정 기자님, 네, 장영진 기자님, 그리고 김 기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장윤진 TV를 얘기 못했네요. 김현